네, 대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놓고 본격적인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송호창 의원이 안철수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양 캠프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의 이목희 기획본부장 모시고 야권의 대선 승리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먼저 민주당에서는 뭐 지금 최대 이슈가 이제 송호창 의원의 이제 탈당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공식 논평은 이제 그렇게 하셨고 문 후보는 이제 아프다라면서 이제 아쉬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문 후보 기획본부장으로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송호창 의원으로 보면 조직인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안철수 캠프로 보면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일을 했다. 그렇게 해서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송호창 의원이 나의 가장 큰 소임은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일이다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요. 대선 일정을 감안해 볼 때 본격적인 논의가 10월 말부터는 시작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언제쯤 시작되냐고 대략 보십니까? 짐작해보면 그때쯤 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어떤 개인이 어떤 노력을 한다. 다시 말해 주체적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객관적 조건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예. 예컨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앞으로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이 그로부터 형성되는 정치 지형이 가장 중요한 객관적 조건이기 때문에요. 예. 물론 대략 미루어 짐작하건대 10월 하순부터는 좀 이런 논의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지율 추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전 세계 민주국가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돼 국가를 경영한 사례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 됐는데요.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이제 올해 대선에서는 이제 누가 됐든 간에 반드시 민주당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해찬 대표 말이 있었는데요. 이해찬 대표 말은 사실이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표현 방법은 좀 다르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정을 운영하고 개혁하는 것은 역시 정당이란 정치 세력이 있어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대결해야 승리할 수 있고 국정도 안정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안철수 후보 측의 박선수 공동선대본부장이 이제 YTN에 출연해서요. 야권 단일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일화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단일화를 해야 잘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박선수 본부장의 말이요. 박선수 본부장의 위치나 안철수 캠프의 지금 처지를 보면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하는 말도 역시 그런 처지에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말에서 지금 저희들이 볼 때 국민이 받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잘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좀 한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 이겨야 하지만 정말로 핵심적인 것은 이겨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이제 정치권의 안 후보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고 무소속 대통령도 이제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정권 교체하고 정치 개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후보는 이제 안철수 후보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안철수 후보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현재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정치 세력으로 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진보 개혁적인 정치인이 지금 전망 가능한 시기 내에 안철수 후보의 캠프로 합류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 낮다 이렇게 봅니다. 예. 따라서 정권 교체나 정치 개혁이라는 것을 정치 세력 없이 이루는 것이 쉽지 않고요. 특히나 대선이라는 것은 정당 없이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역시 국정은 맞더라도 역시 정치 세력의 뒷받침이 없으면 국정 개혁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이제 다양한 대선 공약을 내놓고 이제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당 개혁을 비롯한 정치 쇄신 방안은 좀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당의 정치 쇄신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지금 저희들이요, 문재인 후보가 선출된 이후로 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로 선대위도 그 쇄신의 한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도 흡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문재인 후보가 이러저런 발언을 해왔고요. 예. 그런 것들은 정리돼 있고 저희들이 곧 새로운 정치위원회라는 것을 발족시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던 5개의 문 중에 4번째 문입니다. 새로운 정치위원회가 발족되면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부패 척결, 정당개혁, 정치개혁 이런 청사진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철수 후보는 이제 최근에 야권 단일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 전문가의 평가, 그리고 여론조사 방법 이렇게 이제 3가지를 제시했는데요. 문 후보 캠프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고 어떤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깊은 고민에서 나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선 국민들의 목소리도 좀 획정하기 쉽지 않은 말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원래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8월 초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호적 협상에 의해서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라도 이른바 여론조사로는 안 된다. 전문가 평가라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건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만 명이 참여해서 투표한 결과를 여론조사, 기껏하면 3,600명 정도인데 예. 3,600명의 여론조사로 그 결과를 다시 정한다. 그 결과를 그걸 규정한다. 이런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호적 협상을 통해서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만약 안 되는 경우에는 양 후보가 양측이 공감할 수 있는 대중적 경선 방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대중적 경선 방식이라고 하면. 그거는 단일화 논의가 시작될 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예. 말씀은 보관을 갖고 계시지만 예, 말씀하시기는 어렵다 이런 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요. 아무리 말을 조심스럽게 해도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YTN에 출연해서 모바일 투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 지금 모바일 투표의 문제점에 예.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박지원 대표는 무슨 뜻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당원들이 좀 더 저번 경선과는 달리 좀 더 당원들이 자신의 위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대우받아야 한다 이런 점은 하나 분명히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요. 모바일 투표는 문제점을 개선해서 지금까지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해서 나가야 하는 문제지 모바일 투표를 지금 그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건 저 당의 대체적인 입장도 아니고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우호적 협상으로서는 해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대중적 경선 방식을 이제 택하고 그 구체적인 이제 내용은 이제 나중에 이제 임박해서 말씀하시겠다 그러는데 언뜻 떠오를 수 있는 건 대중적 경선 방식과 관련해서는 이제 당원 경선 플러스 여론조사 방식 이런 것들도 이제 당원은 안 되겠죠. 당원은 안철수 후보가 수용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당원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후보한테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예, 예. 당원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국민 경선 그러니까 성격이죠. 국민 경선 방식일 수도 있는데 예. 그 구체적인 아주 방법이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묻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을 갖고 단일화를 한다고 만약 경선을 한다고 하면 그건 당원이 아닌 국민에게 물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볼 때 적절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후보가 제안했던 안철수 후보의 공동정부론이요.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 오해가 있어서요. 예를 들면 예. 공동정부라 하면 일부 언론에서 너는 뭘 하고 나는 뭘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의 연장 다시와에 반대하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노력해서 정권을 교체하고 그것을 함께 운영한다. 그런 뜻의 공동정부라면 그건 유효하고 그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해야 할 그런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그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나 지금 시작도 되지 않고 있는데 최소한 언제까지는 좀 마무리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보관이 그러니까 있으십니까? 우리가 2002년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10월 하순쯤에 지금 보면 대략 논의가 시작될 것이고 후보 등록 상당 기간 전, 일정 기간 전에 단일화가 예.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의 이목희 기획본부장 모시고 야권 대선 승리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되시면 한번 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